지금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을 실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놓쳐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정책 실패로 들어간다.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올라오면 네. 아, 또 이제 성장주 가네. 이제 금리 올리는 거 다 반영됐을 거야라고 하면서 위로하지 말고 네. 좀 인버스도 좀 해놓고 원유 올라오면 원유 인버스 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비를 하면서 좋은 주식들 배당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자율 낮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전한 고물가죠. 주식들, 인플레이션. 고물가죠, 인플레이션 그런 네. 것들은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동성이 강한 요즘 주식시장. 앞으로의 국내 해외 주식시장을 전망해봅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목동 증시연구소. 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우리 네, 강영현 팀장님은 네. 원년 멤버시죠. 그렇죠, 원년. 네, 주디니 쇼 시즌 1과 시즌 2에 네. 함께 해주셨고, 네. 제가 이제 요즘에 방송도 좀 보고요, 주식 네. 전문 방송, 네. 또 유튜브도 보는데 네. 거의 우리 강영현 팀장이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목돈 연구소를 지금 떠났는데. 아니 네? 저기 뭐 저녁에 하는 것들이라서 주로 네. 그때는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하고 있고 네. 제가 이 목동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목돈. 네, 우리. 목돈 연구소 네.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는 방송이었는데 네. 장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객들을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머금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네.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예 그때 기억들도 나오고 새록새록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저기 좋으시죠? 저도 유튜브 보고 있는데 네. 소장님 별명이 생기셨던데요. 보니까 뭐 뭐라고요? 정스트라다무스라고 해가면서 네. 좀 너무 잘 맞추신다고. 우리 강영현 팀장님 지금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유튜브로 가시면은 그래서 제가 박수를 늘 치고 좋아요도 누르고요. 아, 제가 정말요? 그러고 네. 있습니다. 특히 주린쇼 2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살수 대첩 전략이라고 해서 네. 투자는 하되 네. 주가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네. 인버스 주가 하방을 조금씩 모아두라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략이 지금 딱 맞아 떨어져서 실은 네. 최근에 강영현 팀장이 그런 굉장히 히트를 것 치고 같아요.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을지문덕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살수대첩 하는 거 하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네. 그거 자세히 한 번만 해주세요. 왜 그때 네. 살수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쌌다 나스닥이 밸류에이션이 높았고 네. 그다음에 내부자들이 전부 나스닥을 팔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었다. 고용이 회복됐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었지만 너무 오버웨이트돼서 오버 레버리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 빠져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버스로 어느 정도 이제 천장에다가 이제 네. 포장을 치거나 우산을 이렇게 받쳐놓고 그 밑에서 빨래를 하듯이 인버스를 좀 16,000, 17,000 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는 네. 충분히 치워놓고 주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멀티플이 안 나온다거나 고밸류 있다거나 이런 주식들은 조금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크리컬이라든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혜를 보는 네. 인플레죠. 인플레 관련된 주식들을 좀 보자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강영현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왜 살수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네. 그 전쟁을 할 때 네. 수양제에 113만 3,800명을 네. 몰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좌우 12군, 중앙군 6개 군 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볼 때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지금 요동반도에서 천리장성에서 딱 막혔어요. 네. 막혔는데 그때 이제 그 보급선이 길고 날씨가 이제 여름에 출발해서 수나라에. 수나라 입장에서 네. 침공할 때 보면 봄에 출발을 해서 가을까지 전쟁이 안 끝나면 이제 만주가 추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급품이 이게 보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그 영양왕
영장왕이 아니라 그 평원왕 있는 무슨 왕이냐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근데요. 네, 그 왕이 예. 먼저 그 영주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조양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해요. 예. 그래서 보급로를 끊는 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드의 정책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고 어떤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 그거가 네.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청야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들판이나 이런 거를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우고 우물에 독을 풀고 집 다 부수고 네네. 막 말먹이까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수나라가 와서 물자가 필요하면 뺏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와 보니까 허허벌판인 거죠. 네. 날씨는 추워지고 식량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디를 얻어서 네. 보급로를 끊는 게 인버스를 인버스 전략을 깔아놓고 하고, 네. 치고 빠지고 해라. 단타하고, 나머지 돈으로 네. 단타로 상승을 먹어라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거죠. 맞아요. 김세정님이 반가워요. 살수대첩 기억납니다 해주셨고요. 김명우님이 갸라는 강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김선영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강영희 팀장님 친근한 그 말투 그리웠어요. 자, 살수대첩은 이젠 맞았어요. 네. 여기까지는 됐는데 네. 이 다음이 궁금하죠. 다시 반등과 함께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진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재료 인플레이션 그리고 FOMC, 그러니까 금리 방향부터 갈까요? 일단 작전 계획도는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그 뭐 우리 지금 탑자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거기에 김혜수 액트리스죠. 그러니까 네네. 그 양반이 딱 배우가 정마담. 정마담님께서 딱 멋있게 다리 꼬고 앉아서 담배 네. 딱 풀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도박판에서 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냐? 도박판에서 사람을 정말 죽이는 건 희망이다, 희망. 네. 네. 못 살. 결국 또 끌어오는 건. 네, 네. 희망이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희망을 갖지 말아야 될 때에서 희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반등 나오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죠. 너무 많이 빠졌고 단기적으로 보면 네. 네. 최근 한 2주간 반등. 네, 네.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20% 이상 빠지면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을지문덕 할아버지 얘기를 또 하면 청천강 살수를 딱 넘어왔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시를 써서 보냈잖아요. 네. 네. 신묘한 전략이 어쩌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우중문 우문술이 다시 네. 퇴각을 하면서 방진을 짜서 퇴각을 하고 다시 강을 건너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뭐 보를 끊어서 네. 그래서 뭐 물 수공 작전으로 했다 네.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역사책인데 네. 보면 그거 아니고 가가지고 이제 실제 전쟁을 하는 거죠. 뒤통수를 이제 도끼로 이제 네. 이렇게 퇴각하는. 네, 퇴각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반제적격이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물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 물은 일단 틀고 물은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반등을 한 요 꼭지에서 더 신고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았을 때 네. 저는 여기서는 지금 20%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조심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네. 우리 도망가서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다가는 네. 이제 고구려 장수들 기마병들이 뒤쫓아온다. 와서 뒤쫓아와서 이제 뒤통수에 이제 해머를 맞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기술적인 차트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해소돼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 금리 땡기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땡길 것인가. 네. 그거 나왔죠 이미. 나왔죠. 예, 네. 로드맵이. 그게 이제 네. 나왔는데 우리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8월달, 9월달에 금리 한번 인상하고 네.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금리가 인상됐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잠깐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떠냐? 많이 빠졌잖아요. 그들이 또 올렸잖아요, 우리. 또 올리고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으로는 금리 인상 할 거네 대비가 돼 있지만 네. 그게 돈을 실제로 빨아들이는 거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얼만큼을 빨아들이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리스료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네. 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LVT나 DTI 이런 것들, DSR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올해 말 정도 돼 봐야 증시가 어디가 평균일 거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을 실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놓쳐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정책 실패로 들어간다.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올라오면 네. 아 또 이제 성장주 가네. 이제 금리 올리는 거 다 반영됐을 거야라고 하면서 위로하지 말고 네. 좀 인버스도 좀 해놓고 원유 올라오면 원유 인버스 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비를 하면서 좋은 주식들 배당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자율 낮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전한 고물가죠. 주식들, 인플레이션. 고물가죠,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은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FOMC 회의의 불확실성이 끝났다고는 하는데 이걸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전 계획도만 받은 거예요. 네. 그냥 작전 계획도만 받은 거지. 당할 땐 다르다. 그렇죠. 포탄이 날라와서 이제 눈팅이 맞아 봐야 이제 되는 건데 그걸 네. 지금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이제 뭐 시장이 다 반영했지 금리도 국채 금리도 오르고 그랬는데 정책 금리 올리지도 않았지만 이미 시장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하면서 또 성장주 가서 앞으로 10년을 바꿀 주식 사자라고 하는데 그거 작년 1년 동안 그런 주식들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서 50% 40% 50% 반등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게 금리를 실질적으로 땡겼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1년 땡기고 말고 약세장이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3년 상승장의 마무리 국면에서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네. 대변곡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강명 팀장은 어떤 소위 말하는 통화 팽창의 시대가 저물고 저물죠. 예. 큰 틀에서의 이제 통화 긴축의 시대가 열린다. 네, 그게 이미 나왔잖아요. QT 하겠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이제 3년에 걸쳐서 통화를 수거를 하겠다라고 했고 예. 금리 부분을 조정을 해서 올라가는 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제롬 파월이 남은 게 딱 이제 한 가지밖에 없고 처음에는 뭐 인플레 안 온다라고 했다가 인플레 오와서 딱 데이터가 나오니까 트랜지트리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그다음에 금리 안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안 올린다. 그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금리는 안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가 나왔는데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표면적인 이유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지금 유가가 끌어올려지고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유가 수준이 2012년부터 15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유가가 실제로 CPI라든가 PCE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식량, 뭐 원유 다 자급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걸프전이 터졌을 때보다 주가는 더 무섭게 유가를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마지막 열쇠 인정해라라고 들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돈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QT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에. 그러니까 QT를 하는 거가 QT를 하는 것도 자기들이 통화 증가율, M2 증가율을 너무 많이 높여서 그랬다라고 하기보다는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인데 자산 가격 보면서 하겠다라고 한 거 정도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통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인정하는 순간부터 돈을 줄이고 그때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으나 QT한다. 당해보면 다르다. 4588번이 QT가 QT하지 않네요. 그렇죠. 방금 우리 경영 팀장님 이야기도 다가오는 실제 매를 맞는 순간은 완전히 분위기는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김은정 님도 그래도 저점 올리면서 기어서라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정마당의 말처럼 희망 고문인 건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뭐 차트나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국내도 궁금하고 미국도 궁금하고 코스피만 보면 전저점이 뭐 2,590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걸 깨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떤 특별한 지금 5월 중순까지는 5월 초까지는 네. 빅 이벤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월 초에 있죠. 5월 초에 FOMC 있죠. 3, 4일 그때까지는 공백입니다. 네. 매크로에서 뭐 지금 뭐 인플레가 나온다거나 ISM 빠그러진다거나 소비가 안 좋다거나 이런 네. 거 다 나와도 그래도 전혀 영향 안 받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월 중순부터 돼서 지금 뭐 연준 위원들 보드 멤버들도 인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부위원장들이 인선이 되고 5월 중순에 와서 FOMC가 어떤 틀을 딱 갖추기 시작하면 자기 본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 네.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오르는 거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까지 꼭지에 차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내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장을 갈 가다가? 거다. 예, 잘 거다. 가다가 하락. 훅 하락할 가능성도 훅 높다. 하락한다. 예. 그때 하락은 전저점을 깬다. 깰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뭐 나스닥 다 쌌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그걸 깨줘야 훨씬 더 안정된 분위기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게 또 끝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차트를 우리가 보면서 좀 뭐 준비하신 게 있으면 볼까요? 네, 뭐 차트 여러 개 준비해놨는데 네. 뭐 지금 차트가 제가 안 보이는. 네, 뭐부터 볼까요?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그 나스닥 관련된 거 나스닥부터 볼까요? 나스닥 차트인데 네. 지금 딱 요 반등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지금 14,200, 300에서부터 16,000선까지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금리도 일단 안 오르고 네. 지금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바이백 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 지금 규모가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주주들 다 팔았고 멀티플 굉장히 비싸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라색을 뚫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유가도 네. 쌌던 부분들. 네. 근데 아마도 저기서 어떤 구름대가 형성이 되면서 밑으로 다시 뭐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가려고 하면 네. 보다 호키시한 부분. 지금은 호키시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스텝이 그거와 비슷하거나 그거가 예. 좀 덜했으니까 예. 호키시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저기 이제 나스닥 지수가 나왔으니까 또 한때 같은 멤버였던 우리 문서진 대표는 나스닥 19,000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저점을 깬다라고 한다면 12,000, 뭐 11,000까지도 갑니까 나스닥은? 저는 9,700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예요? 네, 아니 상반기는 아니고 조정의 끝이 조종의 끝이 네, 그 정도는 될 거다. 기간은 잘 모르겠고요. 나스닥 많이 깨진다. 많이 깨질 것 같아요. 네, 깨질 것 같고. 왜? 이거는 이 되게 거품-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죠. 네. 라디오에서 최초로 공개한 지수를 공개한 지금 나스닥 많이 깨진다. 문서진 대표 나스닥 19,000 간다. 이거는 극과 극인데요. 네. 문서진 대표와 곧뭐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 볼까요? 네,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지금 요걸 딱 보시면 딱 정확해요. 네. 지금 올라온 시점이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멀티플이거든요. 1년간 이익에 대한 멀티플이에요. 네. 근데 딱 그 수준이 어디냐면 멀티플이라는 게 이제 배수. 네, 그러니까 배수. 이익이 100원 나는 거에 대해서 몇 배를 주느냐 하는 수준인데 그 수준이 팬데믹 터지기 수준까지 딱 전까지 수준까지 딱 온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가 시장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네. 이제 팬데믹 때문에 풀었던 유동성 자체는 다 끌어잡아 당길 거야라고 네. 하는 부분을 딱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경로. 첫 번째는 금융시장의 멀티플을 그러니까 뭐 레벨 다운 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또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실물 경제에 파급하는 부분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기업 실적을 빠그러뜨리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초반에 있었던 굉장히 저 때도 굉장히 멀티플이 비싼 거였거든요. 예. 10년, 20년 걸로 보았을 때 표준 편차로 보면 2표준 편차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비싼 주가 거였어요. 고평가를 해줬죠 우리가. 엄청 고평가했어요. 네, 해줬죠. 그런데 이제 배수를 높였죠. 근데 이제 이게 그거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사실 이거 인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페드가 칼을 꽂기 그러니까 투우사하고 이렇게 소 격투장에서 네네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투우사가 죽든지 소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 들어가면 네.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자산 가격 하락을 동반합니다. 네. 그게 그렇겠죠. 네. 나오지 않는데 중간에서 멈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 2.5% 올리는 거가
예전에 3% 4%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도비시한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채권들의 듀레이션이 엄청 길어졌기 때문에 그때 3, 4%는 지금의 2%와 맞먹는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를 다 올리고 낮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술술술술 빠지고 있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서 와장창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거는 내년 정도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멀티플이 너무 비싼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기업 실적 대비 우리가 주식가의 그 주가를 되게 많이 높여줬는데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역효과가 온다는 겁니다. 인플레 시대가 되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조금만 나빠져도 네. 우리가 옛날엔 조금만 좋아져도 많이 주식을 그렇죠. 좋게 네. 평가했듯이 조금만 나빠져도 더 크게 하락할 무너질 수 수가 거죠. 있는. 네. 그리고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네.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여기 차트에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네. 어디 있나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차트를 뒤로 쭉 내려보시면 네. 더 한 번 더 네. 내려보시면 더 한 번 더 네. 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네. 한 번 더 맨 끝에 있나 봐요. 요거다. 네. 요게 지금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얀 선으로 보면 0으로 맞춰진 거는 앞으로 기업 실적이 어떨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네. 좋아질 거야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 차트가 파란색 차트가 위로 0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빠질 거야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0선 위에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네. 그 바닥을 잡아보고 그때 이제 주식을 좀 사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하고 저쪽하고 조금 다른 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게 미국은 그 캐시플로우 베이스입니다. 배당 주니까 분기별로 연간별로 배당을 잘 주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다가 큰 돈을 태우는 뭐 401k라든가 연기금 투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캐피탈 게인만 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득을 보는 거. 그래서 예. 미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렇게 이익 추정치가 저렇게 될 때 정교하네요. 정교하게 예. 계산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지수 추정치를 여기서 20% 정도를 더 빼야 그리고 인플레는 3.5에서 4%로 평균적으로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예. 이익 추정치를 5%에서 7% 조정을 했을 때 나오는 지수가 제가 해보니까 만선이 무너진 9,700선이라는 거죠. 하고 그래야 비로소 그 그래야 큰 돈들이 다시 이제 사는 주식을 살만하네 하고 돌아온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BEP가 맞는 거죠. 인플레 고려하고 채권에다 투자하고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주식 사는 게 낫겠네라고 하면서 대규모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이익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꾸 이제 멀티플만 지금 내려온 거지 예. 이익 추정치가 더 내려가 버리면 예. 그럼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 빠진다는 거죠. 우리 강경현 팀장은요. 뭐 앞으로 그럼 주가 뺄 악재가 뭐야? 우크라이나 사태야, 아니면은 연준이야, 네. 뭐 중국 차이나 리스크야 하지만 가장 기본인 악재, 기업들의 이익이 점점점 나빠질 것이고 네. 네, 시장 참여자들 특히 큰 손들이 앞으로의 기업 이익도 더 나쁘게 바라면 여러분 저기 그 2020년 19년 그때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정말 그렇죠.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졌죠. 그런 게 오히려 큰 악재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14,000 여기서 언저리인데 많이 깨진다. 네. 코스피도 전저점이 2,590도 확 깨버린다. 끝으로요. 시간은 다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와중에 투자는 해야 되겠고 네. 어떤 업종, 어떤 종목? 제가 지금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업종이나 섹터를 보고 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폭락을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분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퀄리티 주식, 이자 안 내고 되는 거, 돈 많고. 네. 그 다음에 자산주입니까? 자산주는 아닌데. 자산주도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뭐 기업 실적 따박따박 나오는데 네. 기업 정책적 뒷바람을 받는 거. 예를 들어 건설주 중에서 건자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유니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자 많이 안 내도 되는 빚 없고 빚 없는 재무 상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하반기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역금 장세 끝나고 나서 오는 활황 장세 될 수밖에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무 상태 좋고 예,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으면서 네. 인플레이션 이길 수 있고 네.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익이 확 꺾이지 않는 회사. 네, 그 뭐 원래 그렇잖아요. 경제를 보고 섹터를 보고 네. 종목을 찾아서 이게 탑바텀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종목만 보고 진짜 좋은 주식인데 낙폭이 커서 폭락할 때 그냥 담아놓고 안 되면 배당 받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알겠습니다. 한 1, 2년은 괜찮을 것 같다. 완전한 각자 도생, 완전한 개별 종목을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급하게 나와주셔서요. 아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